앞선 뉴욕 관광 코스 편 재밌게 잘 보고 오셨나요? 오늘은 정말 많이 기다리셨을 뉴욕 쇼핑편 들고 왔어요. 저도 정말 오랜만에 뉴욕을 방문했었던 거기 때문에 진짜 많이 디깅을 하려고 많이 돌아다녔는데 지금 현 시점에 주의해야 할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환율. 제가 9월 달에 다녀왔는데 9월만 해도 환율이 1,380원 정도였어요. 어머, 근데 지금 거뜬히 1,400원대를 뚫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뉴욕에서 사는 게 싸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알로에서 사고 싶었던 탑이 하나가 있었어요. 한국 가격이 13만 7천 원 정도인데 미국 현지에 가서 구입을 하려고 하니까 한 13만 5천 원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두 번째, 이 뉴욕에는 뉴욕 주세가 적용이 되는데요. 옷과 신발을 제외한 모든 제품들, 그리고 $100가 넘어가는 옷과 신발에 한해서는 이 뉴욕의 주세가 따로 붙는데요. 영수증이 이렇게 찍혀서 나오거든요. 아니, 여기다 세금까지 붙여버리니까 오히려 더 비싸게 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환율이 비싼 곳에서 쇼핑을 하실 때는 항상 계산기를 잘 두드려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한국에서는 아예 구할 수 없는 브랜드나 현지에서 핫한 브랜드들을 위주로 보려고 했고요. 같은 옷을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꿀팁까지 많이 담아놨으니까 이번 쇼핑편도 유용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모로 떠나가 보시죠. 첫 번째 방문한 곳은 벅 메이슨입니다. 시작은 기본 티셔츠 그리고 질 좋은 기본템들로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만나볼 수 없는 브랜드인데요. 이게 인기가 너무 많아져서 매장도 꽤나 여러 개 있어요. 꼭 제가 소개드린 지점뿐 아니라 동선에 맞는 지점을 찾아가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가격대는 한 $200~300 정도에 그다지 싸지는 않은 가격이었는데 제가 여기서 한마디를 조금 더 코멘트를 드리자면 제가 진짜 많은 샵들 한 150곳 정도를 방문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솔직히 말해서 이번 뉴욕에서 건져온 게 없거든요. 옷의 질이 너무 떨어지는 거야. 이건 디자인을 떠나서 질적으로 내가 이 돈 주고 이 옷을 산다?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만큼 전체적인 퀄리티에서 제가 실망을 했었는데 적어도 이 벅 메이슨은 조금 비싸긴 했지만 그래, 내가 이 정도 가격 한번 투자해볼 만하다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브랜드였어요. 좀 질 좋은 기본템을 원했다 하시면 이 벅 메이슨이라는 매장도 추천드려볼게요. 다음은 지금 가장 미국에서 핫하다는 아리찌아를 한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이 아리찌아는 캐나다 브랜드예요. 캐나다 하면 캐나다 구스, 겨울 방한용 분들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 아리찌아도 겨울에 나왔던 푸포 제품이 한번 유행하면서 미국에서는 가성비 브랜드로 자리를 잡은 브랜드라고 하는데요. 매장 진짜 넓고 디자인도 다양하고 컨셉이 좀 크게 한 3~4가지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컨셉마다 택도 전부 다 다르게 달려져 있었는데 문제는 인간이 조금 약간 중저가 포지션 같은데 여기도 퀄리티가 좀 아쉬워. 근데 이게 $150거든요? 가격대는 나쁘지 않았어요.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110가 초과되는 의류에 한해서는 세금이 붙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미국의 가성비 브랜드들은 대부분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게끔 $110 이하의 가격으로 옷을 많이 만들어요. 여기도 $110 이하의 아이템들이 꽤나 많이 포진되어 있었고 좀 접근성 있는 가격대를 원하시면 이 아리찌아라는 브랜드도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와 더불어서 지금 미국에서 가장 핫한 약간 젠지들 브랜드들도 몇 가지 소개를 드릴게요. 브랜드 멜빌을 찍고 가시면 그 주변에 브랜드 멜빌과 비슷한 사양의 브랜드들이 한 6~7개 정도 모여 있어요. 어린 친구들이 여기 다 모여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제가 가장 먼저 찾았던 브랜드는 에딕티드. 와우, 공주 파티인데? 핑크 세상. So girlish, so cute, so trendy. 와, 사람 왜 이렇게 많아요? 하긴 하네. 뭔가 애들이 많지. 나만 늙었잖아 지금. 가격대가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싸긴 했어요. 근데 그만큼 퀄리티가 더 낮아. 이거는 근데 진짜 괜찮은데? 여러분, 맞은편이 브랜드 멜빌인데요. 지금 웨이팅 줄이 있어서 포기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그 옆 가게에 얼반 레비보라는 가게가 있어서 들어가 봤어요. 훨씬 낫다. 근데 그래, 원단이 이 정도는 돼야지. 원단 퀄리티나 이런 게 한국 스파 못지 않아요. 약간 질적인 거를 원하시면 여기 되게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고 디자인적인 부분은 약간 하이엔드 브랜드 맛 나는 그런 아이템들이 있거든요. 잘 구입을 하신다면 합리적인 가격에 적당히 특이하면서 적당히 예쁜 옷들 구하시기 좋을 거예요.
가격 역시나 저렴했지만 환율 때문에 아 이거는 나중에 그냥 태국을 가거나 이게 원래는 중국 브랜드거든요. 뭐 상해나 이런 데 많이 놀러 가시잖아요. 내가 그런 데 갈 때 한번 쓸어봐야겠다 하면서 이렇게 싹 둘러보고 나왔죠. 그 다음은 에딕티드 옆쪽에 있는 프린세스 폴리입니다. 일단 딱 들어가자마자 옷들이 굉장히 핫해. 파여 있고 막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되게 과감한 파티룩들이 많은데 또 은근 찾아보면 기본템도 있고 컬러를 쓰는 구성이라든지 트렌드를 잘 버무린 아이템들이 많아서 저는 에딕티드보다는 이쪽이 조금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 옷가게에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일단 사이즈 바리에이션이 급이 달라요. 진짜 많이 나와야 SM 라지에다가 뭐 엑스트라 스몰 정도 4가지 사이즈 정도를 다루고 있다면 뉴욕은 굉장히 다양한 인종이 함께 부대껴 사는 나라답게 제가 봤던 모든 샵들이 일단 엑스트라 스몰부터 2X 라지까지는 있어요. 조금 더 많으면 2X 스몰, 뭐 3X 라지도 있고 아예 빅 사이즈 코너 따로 있는 경우도 있고 뿌띠 코너 따로 있는 경우도 있고 정말 사이즈가 다양하기 때문에 좀 정형화된 우리나라 5566이 잘 안 맞으셨던 분들 미국 가시면 정말 다양한 사이즈를 접해보실 수 있고 나에게 딱 맞는 사이즈를 골라 구입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무조건 옷을 입어보고 사요. 그래서 모든 옷가게 피팅룸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같은 사이즈 같은 몸무게다 하더라도 체형이 또 워낙 다양하잖아요. 여기는 입어보고 사는 게 당연한 거야. 하다못해요 여러분 수영복도 다 입어볼 수 있어요. 그 정도로 피팅룸 문화가 굉장히 잘 돼 있고요. 세 번째는 정말 다른 점인데 거의 대부분의 샵들이 직원들을 되게 많이 두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딱 들어가서 직원하고 인사를 해요. Hello, hi.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렇게 싹 보고 있으면 어떤 직원이 와서 너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해. 뭐 입어보고 싶은 얘기해. 그럼 그때부터 뭔가를 사고 싶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셀러에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직원과 손님이 좀 매칭이 되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것저것 물어봐 했던 그 직원 있잖아요. 그 직원한테 물건을 주고 구입을 하거나 그 직원한테 내가 원하는 걸 요구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다른 사람 그냥 아무나 자꾸 물어봐. 그래서 셀러가 중간에 바뀌었어. 약간 그러면 안 되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우리랑은 시스템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딱 분위기를 읽어보시고 전담 셀러가 나한테 붙는 경우가 많다라는 걸 어느 정도 좀 인지를 하고 가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쇼핑을 하시기가 좋을 거예요. 자 그럼 바로 다음 가게로 또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코튼온입니다. 여기 이름이 코튼온이잖아요. 아 여기는 진짜 이거 질 좋아야 된다 하면서 들어갔거든요. 야 진짜 많다. 이런 건 좀 예쁜데. 버건디. 질이 괜찮아. 적어도 우리나라 스파 브랜드 정도는 해요. 적당한 가격대에 뭘 사도 좀 무난하게 구입하실 수 있는 느낌이 있고 이것도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브랜드인데 이 느낌이 뭐랑 비슷하냐면 한국의 지오다노, 한국의 후아유. 여긴 뭐 티셔츠라든지 가볍게 입을 수 있는 추리닝, 트레이닝 팬츠들 이런 것들 위주로 둘러보시면 좋습니다. 그 옆에는 제가 픽해놓진 않았지만 약간 요즘 친구들이 많이 가는 것 같은 가게가 있는 거예요. 게러지라고 하는 샵인데 여기는 조금 더 캐주얼하고 편하게 입을 수 있는데 약간 몸매 좋고 멋진 언니들이 입는 것 같은 그런 옷들이 많습니다. 진 종류나 박시한 아우터 종류들이 많았고요. 이 외에도 윈저 미스티크 부티크라는 이곳도 되게 화려한 파티복, 되게 미국깔스러운 옷들 많이 팔거든요. 이런 가게들까지 큰 길목에 짜라락 놓여져 있으니까 좀 익사이링한 쇼핑을 즐기신다면 요 골목 너무너무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 소호를 뉴욕 7일 일정 중에 3일을 갔거든요. 하루 만에 둘러볼 수가 없어요. 성수한남 도산 3개를 이렇게 하나로 합쳐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둘러볼 가게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꼭 한번 둘러봤으면 하는 그런 아이코닉한 브랜드들도 소개를 드릴게요. 첫 번째 방문한 것은 뉴욕 or 나우예요. 원래는 약간 굿즈샵 같은 개념이거든요. 근데 지금 뉴욕 양키즈랑 콜라보를 하면서 의류 제품들도 많이 출시가 됐더라고요. 보통은 엽서나 키링 같은 작은 소품들을 구입하시기가 좋고 그리고 스포티앤리치. 제가 스포티앤리치는 가을 트렌드 영상에서도 이 브랜드의 스타일링을 따라해보시면 좋다라고 소개를 드렸던 브랜드인데 여기가 플래그십 스토어라서 카페도 같이 운영하고 있고 제품군이 진짜 정말 많았어요. 질 좋은데요. 짜잔! 애니가 오고 싶어 했던 아이템입니다. 저는 이번 뉴욕하면서 케이트랑 더러우는 진짜 꼭 한번 본토에 있는 본 매장을 방문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일단 너무 예뻐요. 약간 어두운 박물관? 갤러리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거든요. 스태프분들 너무 카인들리하셨고 잘생겼어. 컬렉션에서 나오는 옷들을 그냥 순번대로 약간 걸어놓은 느낌이 좀 더 강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딱 이 행거에 걸린 것만 봐도 코디가 그냥 바로 돼버리는 거예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뭔가 메시아처럼 탁 천장에 이렇게 홀이 뚫린 곳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옷 진열돼 있고 막 빛이 쫙 쏟아지는데 너무너무 예뻤어요. 멋진 공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진짜 감명을 깊게 받고 나오고 나니까 어머 배가 고픈 거예요. 테이크아웃 먹자. 근데 마침 근처에 소 프린스 스트릿에서 유명한 피자집이 있다고 해서 방문을 해봤거든요. 이름도 프린스 피자야. 또 뭐 먹을래? 너도 밑으로 와봐. 들어봐. 하나. 뭐 잔디밭 가서 먹을까 막 이런 생각 했는데 아우 다리 아프고 뭐고 귀찮아서 이 앞에서 그냥 탁 먹었고요. 진짜 박스도 예쁘다. 넉넉하고 와 장난 아니다. 진짜 궁금하다 이거. 아 이 페퍼로니 피자 진짜 되게 맛있다. 미쳤어. 여기는 안 짜다 진짜. 조금 짭조름하긴 한데 막 과한 느낌 전혀 아니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느끼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맛있었고 치즈도 약간 브라타 치즈 같은 거 들어가 있는데? 전 미트러버보다 이 페퍼로니 너무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 프린스 피자 바로 옆에 보니까 INA라고 해서 10년 전에 뉴욕 갔을 때 방문했었던 빈티지 샵이었는데 이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네, 추억의 가게. 와 내가 옛날에 갔던 아는 빈티지 샵이 나오니까 세상 너무 반가운 거 있죠. 이 빈티지 샵은 비비안 웨스트우드라든지 엄청 하이엔드도 아니고 엄청 보세도 아닌 미들급의 명품이나 브랜드들을 좀 많이 모아둔 곳이에요. 10만원, 20만원, 30만원 안에서 뭐 브랜드 제품을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가격대로 형성되어 있고 여기도 옷이 진짜 많거든요. 한 번쯤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피자집에서 피자를 서서 먹는데 그 맞은편 가게에 손님이 계속 막 드나드는 거예요. 저 가게 새로 생긴 것 같은데 저기 뭐지? 방문을 해봤습니다. 여기는 편집샵도 있고 일정 부분은 빈티지도 팔고 일정 부분은 뭐 뷰티나 액세서리도 팔고 복합적인 곳이었어요. 김하버스. 옷이 너무 많아 근데. 가게는 좁은데 물건이 되게 꽉꽉 들어차 있어서 의외로 좀 둘러보는데 시간이 걸렸던 가게이기도 합니다. 조개 같은 거 있네. 그리고 다음 저는 멀베리 스트릿으로 향했습니다. 이 멀베리 스트릿이 스트리트웨어 브랜드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뭐 남편이나 남자친구랑 쇼핑을 가셨거나 파티원 중에 남자분이 있다면 함께 묶어서 가기 좋은 곳입니다. 뭐 레온도레, 노아, 레드해피 뉴욕도 있고 제가 이때 금요일인가에 방문을 했었는데 아니 이태원 세계문화축제 하는 것처럼 음식점 부스들 다 서가지고 여기가 완전 먹자골목이 된 거예요. 제가 피자를 먹고 왔잖아요. 아 그냥 여기서 사 먹어볼 걸 하고 아쉬웠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 골목 중에서 부폴 노트라고 하는 문구점 마음에 들었었고 노트. 와 깔별로도 있네. 귀엽다. 특히 남성분들 있으시면 저 이 가게는 꼭 추천드릴게요. 스탠다드 앤 스트렌지라고 하는 샵인데 남자 옷가게인데도 여자인 내가 봐도 옷들이 너무 예쁜 거야. 그리고 브랜드들 라인업도 좋고요. 여기 안에 뭐 리얼 맥코이도 입점이 되어 있거든요. 아시안의 아메리칸 캐주얼이 섞여 있는 그런 분위기도 같이 느껴볼 수 있어서 여기 진짜 꼭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살짝 길목에서 벗어나면 핑크 요토라고 하는 가게도 있는데 여기 지점이 몇 개가 있거든요. 보세를 파는 곳 같은데 진짜 신기하게도 우리는 보세 가게 가면 뭐 원피스 이런 거 무조건 프리 사이즈잖아요. 여기는 이것도 다 사이즈가 있어요. 질을 막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곳은 아니지만 꽤나 구미가 당기는 옷이 많았던 샵이었습니다. 자 이제 소호에서 지도를 기준으로 오른편으로 루즈벨트 공원 넘어서 오면 루들로 스트릿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루들로 스트릿부터 오차드 스트릿까지 쭉 이동을 해볼 거예요. 여기가 근데 또 진짜 개성 있는 샵들이 정말 많거든요. 길에 치이는 게 빈티지 샵, 길에 치이는 게 되게 특이한 편집샵. 첫 번째로 방문한 편집샵은 어셈블 뉴욕입니다. 여기 한국 브랜드도 입점이 되어 있고 일본 브랜드도 입점이 되어 있고 입점해 있는 브랜드들의 전체적인 뉘앙스가 되게 우리한테 핏해요. 근데 가격대가 디자이너 브랜드 의상들이 많이 입점이 되어 있어서 가격대는 확실히 좀 있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만큼 셀렉이 너무 잘 돼 있어서 한 번쯤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리고 그 다음은 프랭키샵. 프랭키샵은 프랑스 분이 뉴욕에 와서 설립한 브랜드인데 그래서 실루엣 자체는 되게 미국 스타일, 약간 과장된 모던함, 모노크롬 룩이라든지 자켓 셋업, 코트류들이 특히나 유명한데 가격대가 살짝 있는 편이거든요. How much? 500 정도야. 오. 미국에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했는데 아니야. 세금이 있으니까 550이다 치면 80만 원 하겠다. 환율과 세금을 조금 생각을 했을 때 이 브랜드는 파리에서 구입을 하시는 게 나중에 EU 텍스 프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득일 것 같고요. 오. 이쁜 게 많아. 그리고 다음은 리포메이션. 리포메이션 이 매장은 쿨한 분위기였습니다.
앞쪽에 한 행거 정도는 빈티지 의류들이 구비가 되어 있었고요. 뒤쪽은 전부 다 리포메이션의 컬렉션 제품들이 놓여져 있었어요. 맞은편에 이렇게 그냥 길가에 막 빈티지 샵이 플리마켓처럼 서 있어요. 이렇게 길 가다가 뭔가 빈티지 샵이야. 근데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 하시면 일단 들어가 보세요. 여기는 그리고 남녀 비율이 꽤나 반반이었거든요. 남자 옷, 여자 옷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아시죠? 이런 빈티지들은 맨즈웨어에 또 괜찮은 것들이 많아요. 킴! 그래서 뭐 셔츠라든지 좀 박시하게 입을 뭐 코트라든지 이런 것들 건지기도 은근 좋기 때문에 저는 같이 있는 매장 굉장히 선호합니다. 여기는 가격대도 되게 저렴한 편이었어요. 페인이 2개 들어갔는데. 아, 이거 남자 바지구나. 그리고 이제 완벽하게 오차드 스트릿으로 내려오면 여기 그냥 멋있음의 끝판왕이거든요. 옷 잘 입는 사람들 널려있고 근데 그 옷 잘 입는 게 굉장히 개성 있게 옷을 잘 입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재밌었던 곳이었습니다. 여기가 싹 다 빈티지 샵이랑 그런 느낌. 이 오차드 스트릿에 유명한 가게들이 몇 군데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 해피님들께 좀 추천드리고 싶은 빈티지 샵이 있어요. 바로 빈티지 트윈입니다. 빈티지 트윈 같은 경우에는 꽤나 살 게 많았고 좀 싸다. 가격대도 20몇만 원, 30몇만 원짜리 보고 오다가 5, 6만 원대 보니까 되게 싸 보이는 거예요. 10만 원 아래에 아우터 하나 정도 구할 수 있으면 이 뉴욕 물가치고는 나쁘지 않은 가격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명품 빈티지는 없지만 제품들이 카테고리별로 모여져 있거든요. 원하는 제품을 좀 빠르게 찾기가 좋았다. 오픈! 그리고 이 빈티지 트윈 옆쪽으로 가시면 카야라고 하는 빈티지 샵이 있는데 여기는 2층에 위치해 있어요. 인테리어 소품부터 명품 빈티지들까지 예쁜 컬렉션들을 만나볼 수 있는 가게가 나오는데 아이템 셀렉이 좀 정성껏 되어 있다. 이 오너분이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넣었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고 다 비싸. 가격대는 뭐 명품 빈티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조금 비싼 편이었고 그 외의 것들도 좀 가격이 있는 편이긴 했어요. 빈티지 안목을 높이기에는 적절한 샵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 어마어마하네. 굉장히 유명한 스카스 피자를 지나서 제가 오늘 이 오차드 스트릿에 방문한 이유 샌디리앙을 가 보려고 했는데 문 닫았네? 오늘까지 문 닫는다고. 아, 그러네. 근데 괜찮아요. 이 옆으로도 좋은 가게들이 정말 너무 많거든요. 좀 특이한 편집샵들이 특히나 샌디리앙부터 차이나타운까지 쭉 이어져 있는데 개인적으로 조금 특이했던 가게가 하나 있어요. 바로 이 카페 볼갓인데요. 이 카페 볼갓을 특히나 추천하는 이유는 물건이 진열된 방식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여기는 딱 가면 행거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행거가 옆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돌아가요. 저 버튼 누르면 행거가 돌아갑니다. 너무 특이한 구조여서 안 가볼 수가 없는 샵이었어요. 블라우스도 이쁜데 이거 왜 안 샀을까요? 후회가 된다 정말. 인테리어 샵들도 조금 소개를 드릴게요. 여기는 커밍순입니다. 가구보다는 작은 테이블웨어들이나 좀 독특한 소품들 있죠. 인테리어용으로 귀엽게 쓸만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가격대가 조금 있는 편이기 때문에 지갑을 좀 조심하시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 옆에는 노잼이라고 해서 카페랑 같이 운영하고 있는 도자기 샵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도 예쁜 아이템들 많아서 같이 둘러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웨어러블하게 구입할 수 있는 그릇샵들도 소개를 드릴게요. 여기는 진짜로 그냥 그릇 도매상 같은 그런 느낌이 좀 강해요. 이거 4달러. 4달러. 접시류나 머그류들이 가격 대비 퀄리티가 괜찮은 친구들이 많았어요. 갑자기 24달러. Just like a fool, you can hardly speak when she smiles at you.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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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sing love. 여기는 사이즈가 어머, 야 그릇도 미국 사이즈야. 영수증 접시? 이게 뭐야? 오마이갓. 제품들의 대부분이 이렇게 도자기로 되어 있고 좀 무거운 편이에요. 그릇 자체가 스테이크집 가면 나오는 되게 두꺼운 그릇 있죠. 그런 류들이 많아서 여행에 좀 후반부에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안 그러면 이 무거운 그릇을 들고 하루 종일 돌아다녀야 된답니다. 시시스 에디 맞은편에 되게 큰 인테리어 샵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한번 가보자 했는데 어머 세상에 여러분 여기를 가셔야 돼요. 천국이야. ABC 카페 댄 홈이라고 하는 가게가 있는데 일단 규모가 진짜 압권이거든요. 대박 크다.
여기도 가격대가 정말 괜찮았고 예쁜 친구들이 많았어요. 뭔가 피쉬스 에디는 미국 가정집에서 쓸 것 같은 느낌이면 이 ABC는 되게 모던해요. 무지랑 좀 비슷한 느낌? 깔끔한 쉐입의 제품들이 많고 종류가 진짜 많아가지고 야 이거를 언제 어떻게 다 보지 싶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지하 1층으로 가면 소파부터 해서 뭐 의자, 러그, 쿠션 커버들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소파나 조명 같은 질도 꽤나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 그릇샵들 근처에 보시면 맨하탄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농산물 마켓이죠. 유니언 스퀘어 파크가 나오는데요. 여기 겨울에 가면 뱅쇼 같은 것도 팔고 겨울 용품이나 스톨램 팔고 막 되게 다양한 거 팔거든요. 그런 아기자기한 분위기를 즐겨보시기에도 좋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 우리 지난번에 다 못 돌아본 소 2일차 떠나볼게요. 프랭키's 비키니 so cute 귀여워. 오 예쁘다. 소 2일차에 방문한 첫 번째 샵은 프랭키 비키니스입니다. 지금 제일 핫한 언니들이 있는 수영복 가게인데 벨라 하디드, 뭐 타일라 유명한 분들이 입거나 콜라보를 하기도 하는 브랜드예요. 사이즈도 되게 다양하고 같은 원단에 위아래 조합을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많아서 커스터마이징을 좋아하는 이런 문화에 잘 맞는 브랜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격대가 꽤나 있어요. 요거 이 매장에서 구입하면 $98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구입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고요? 샘플 세일을 이용해서 구입을 했어요. 보통 우리나라에서의 샘플 세일이라 함은 각 브랜드가 뭐 특정 날짜를 정해서 브랜드 쇼룸에서 뭐 창고털이를 하거나 뭐 패밀리 세일 같이 특정 사람들만 초대를 해서 방문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잖아요. 근데 미국은 좀 다릅니다. 너무 많은 브랜드가 있고 너무 많은 물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샘플 세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어요. 일단 맨하탄 곳곳에 매주 혹은 매 스케줄별로 다른 브랜드들이 들어옵니다. 팝업 스토어 형태로. 봐봐 여기 날짜별로 나오네. 이제 앞으로 뭐 할지가 나오네. VIP 샘플 세일 뉴욕. 제가 여기서 스케줄링 된 걸 보고 프랭키 비키니 그리고 리포메이션 이렇게 두 브랜드를 방문을 했습니다. 이거 약간 그건데? 카드 마스터카드. 그 로고 같다. 저기 있네. 이 샘플 세일은 정찰제로 구입을 하실 수 있어요. 드레스는 원가가 얼마였든지 간에 무조건 $50, 뭐 바지는 무조건 $10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제가 방문한 프랭키 비키니즈나 뭐 아니면 리포메이션 같은 일반적인 디자이너 브랜드들도 있지만 뭐 보테가 베네타, 카이트, 하이엔드 브랜드들도 취급을 하거든요. 제가 갔을 때 루브탱 샘플 세일이 열렸었는데 그 루브탱 샘플 세일은 전날 오후 4시부터 줄을 서가지고 오픈런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인기 있는 브랜드일수록 조금 이르게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지만 우리는 관광객이기 때문에 거기에만 시간을 너무 쏟아볼 수 없잖아요. 저는 보통 한 3, 4시 정도 그냥 워크인으로 방문을 했고 물건은 좀 많이 빠져 있을 수 있으나 그래도 살만한 게 있었어요. 작은 사이즈는 확실히 없어요. S 엑스트라 스몰은 전멸이고 2X 라지. 원래 살려고 했었던 $98짜리 팬츠를 $40에 구입을 해왔어요.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는 소문을 좀 전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소호에 가신다면 꼭 한번 방문해 보셨으면 하는 샵이 두 곳이 있습니다. 여긴 프리피플이네. 다른 건데. 여기에요. 너무 예쁘죠? 벌써 예쁘죠? 첫 번째, 바로 더블 RL. 이 더블 RL은 랄프 로렌 소속의 브랜드예요. 근데 랄프 로렌 중에서도 약간 여기는 라인이 좀 다르거든요. 애초에 그냥 매장 딱 들어가면 우와 이거 뭐야? 진짜 예쁘지. I've forgotten what it looks like. 굉장히 빈티지스럽지만 실제로는 새 옷이라는 거. 여기는 DP부터 의상들 퀄리티까지 상당하기 때문에 한 번쯤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더 리얼리얼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위탁 판매 업체예요. 여기는 위탁 판매잖아요. 세컨핸즈잖아요. 퀄리티가 좋아. 왜냐면 내가 입던 거를 그냥 되팔려고 온 사람들이 옷을 낸 거기 때문에 옷 질이 굉장히 좋고 미국 현지에 값을 높게 쳐줄 만한 브랜드, 명품 브랜드 제품들이 상당수 포진해 있습니다. 저는 이곳의 시스템도 정말 마음에 들었던 게 샤넬, 에르메스 같은 굵직굵직한 브랜드들은 각 브랜드 섹션에 구비가 되어 있지만 그 외에도 정말 많은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브랜드들이 사이즈별로 놓여져 있어요. 내 사이즈인 행거만 딱 뽑아가지고 그냥 그 안에서 찾으면 되는 거야. 여기도 지하까지 매장이 있어서 다 둘러보시려면 시간이 꽤나 좀 걸리실 겁니다. 제가 진짜 많은 샵들을 둘러봤어야 했기 때문에 각 매장에 10분 이상 쓰지 말자 정해놓고 갔는데 여기서만 1시간을 썼어요. 제가 지금 입은 이 니트들의 가격들은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선이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진짜 상태가 딱 봐도 아 이거 한 서너 번밖에 안 입었네 싶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꽤나 득템할 게 많습니다. 로에베 아멜이 있고요.
이제 버버리, 에트로 이런 계열들 깔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소호에는 명품 부티크 샵들 자체가 그냥 굉장히 많거든요. 그냥 한 블럭에 옷가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최적의 동선 그리고 플래그십 스토어를 내가 꼭 한 번은 경험해보고 싶다 하시면 소호를 겨냥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루즈가 있어. 깜짝이야. 영한 브랜드들부터 나이대가 좀 있는 브랜드들까지 골고루 있으니까 한 번에 둘러보기가 좋아요. 저기 봄이가 있는데 오늘은 문을 닫았어요. 아쉽게도. 그래서 토템을 합니다. 이 토템도 미국의 인플루언서 분이 런칭한 브랜드라서 제가 꼭 한번 방문해보고 싶었는데 여기도 사실 매장 되게 예뻤어요. 가격대는 좀 있는 편이었고 방문하시는 고객분들의 나이도 조금 있는 편이었다는 거. 아니, 뭐가 엄청 많다 진짜. 너무 많다. 우리 약간 핫한 언니 스타일. 맞은편에 있던 치미에 방문을 해봤습니다. 해외에서는 되게 콜라보도 많이 한 유명한 선글라스 브랜드거든요. 가격대가 젠틀몬스터 정도 하는데 생각보다 써보니까 쉐입이 한국인들한테도 좀 잘 맞아서 추천드릴 만한 브랜드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근처에 또 바구라고 하는 브루클린 베이스의 에코백 브랜드가 있어요. 키티 귀여워. 여기도 리사이클링 원단을 이용해서 이런 장바구니 제품들을 만든 게 히트를 쳤는데, 이거 사실 한국에 있거든요. 큰 사이즈 쇼핑백이 18달러예요. 근데 한국에서 쿠폰 같은 거 좀 먹이면 18달러보다 싸게 살 수 있어요. 현지에서 구입하는 제품들 위주로 좀 구입을 해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도 가격대가 비교적 저렴하고 무게나 부피 차지를 안 하기 때문에 약간 여행 선물로 나눠주기도 정말 좋아요. 자, 그리고 다음은 조금 색다른 장소를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이번 뉴욕 여행에 가면 꼭 가보고 싶었던 장소가 있는데요. 바로 윌리엄스버그와 그린포인트입니다. 이곳은 지금 윌리엄스버그 중간 정도에 있는 어웨이크 빈티지라고 하는 곳이고요. 이건 좀 있는데? 이거 너무 부러운데? 여기가 조금 빨리 열어서 가장 먼저 방문을 했던 곳이고요. 가격대 저렴했고 뭐 한두 개 정도는 좀 건질 만한 게 있었어요. 여행지 룩 같긴 해. 약간 옷 자체는 이뻐. 여기 안에가 좀 밝긴 밝았네. 전체적인 질로 따지면 엄청 높진 않지만 좀 귀여운 아이템들을 원하신다면 살만한 게 좀 있었던, 여기도 남자랑 여자 옷 같이 취급을 하고 있고 리바이스 아이템들을 업사이클링한 제품들이 많아요. 유행하는 졸츠 제품들 있죠. 그거 진짜 많아서 만약에 내가 리바이스 청바지나 반바지 사고 싶다 하시면 여기 한번 방문해보세요. 그리고 어제 들렸었던 바구가 브루클린에서 시작한 브랜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브루클린 본점 방문을 해봤어요. 좀 귀여운 것 같아. 아깝게 더 귀여워. 그리고 이 바구 근처에 더블 RL 또 다른 매장도 하나 위치해 있고, 제가 좀 마음에 들었던 빈티지 샵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같이 드릴게요. 여기는 솔바라라고 하는 빈티지 샵인데 딱 들어가 보면 되게 갤러리 같죠. 명품 빈티지 제품들만 취급을 하고 있고 제품들 상태가 진짜 상당히 좋았어요. 그리고 몇 년도에 뭐 몇 번째 컬렉션에 나온 제품인지도 다 큐레이션이 되어 있어서 제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편리하게 느껴졌던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윌리엄스버거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게 일단 거리도 깨끗하고요. 막 복잡거리지 않고 되게 여유 있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아, 윌리엄스버거 내 스타일이네. 처음 가본 동네인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전 다음에 뉴욕 여행을 가더라도 윌리엄스버거는 꼭 다시 갈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날은 미리 레스토랑을 예약해 놓은 곳이 있어서 이 Birds of Feeder라고 하는 중식당을 향했습니다. 너무 좋은 특가 자리 얻었어. QR로 주문을 하자고. 런치 메뉴 보는데 3개 먹을까? 이 뉴욕 레스토랑들에는 좀 특이한 시스템이 있어요. 바로 점심 장사인데 이 런치 메뉴가 따로 구비가 되어 있어서 같은 메뉴를 점심시간대 가면 훨씬 싸게 먹을 수 있거든요. 점심을 레스토랑에서 드시는 걸 좀 추천드릴게요. 오, 빛이 좋아요. 오빠는 화이트 와인 한 잔이랑 저는 이제 내추럴 와인 한 잔 했는데, 여기 칵테일 원래 맛있다고 하거든요. 칵테일 좀 더 추천드려 볼게요. 오리고기 넣은 볶음밥. 가지 이거 겁나 크네. 우리 작을 줄 알았는데. 오, 마파두부까지. 잘 먹었습니다. 유명한 음식이 마파두부였는데 마파두부가 진짜 매워서 좋았어요. 오마이갓. 오, 맛있어. 엄청 마라샹궈. 우리 마라탕 좋아하시는 해피님들 정말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고, 이 외에도 볶음밥이랑 가지 요리 먹었는데 가지 탕수도 진짜 아주 맛있어. 너무 맛있었어요. 잘
잘 적었습니다. 되게 귀엽다. 여러분 껌을 줄 껌. 가격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 결제기에 이렇게 팁을 누르는 게 나와요. 안 누르면 안 돼요, 여러분. 누가 서빙을 해줬을 때는 무조건 줘야 되는데 보통 15, 18, 20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저는 그냥 보통 중간 거 누르거든요. 그리고 이 바로 옆 가게에 세븐 원더스라고 하는 빈티지 샵이 있어요. 이것도 빈티지 체인 같은 건데 윌리엄스버그랑 브루클린에만 한 3-4군데가 있거든요. 여기 시스템이 조금 특이했던 게 지역에 있는 빈티지 샵들의 제품들을 샵인샵 개념으로 파는 느낌이에요. 가격이 안 귀엽네. 행거마다 QR코드를 눌러가지고 그 사람의 뭐 가게라든지 이런 것도 직접 볼 수 있고 여성복 의류만 있기 때문에 득템할 게 2배지요. 그리고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 배도 꺼뜨릴 겸 도미노 파크 쪽으로 향해 봅니다. 완전 기네. 맛만 보고 갈까? 핸드폰 떨어지게 상상했어. 이 도미노 파크는 되게 길게 강가 주변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벤치도 마련이 되어 있지만 만약에 이런 피크닉도 살짝 준비를 해오셨다면 같이 둘러보시기가 좋고 다른 날에 비해서 날이 좀 흐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탁 트인 강가를 나오니까 아우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특이하게 이 윌리엄스버그 주변으로는 가구점이 좀 많이 위치해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빔이라고 하는 테클라부터 해서 우리가 좀 알만한 유명한 브랜드들 굉장히 많이 입점이 되어 있었고 귀엽다. 너무 예쁘다. 예쁜 가구들이 너무 많았던 샵이고요. 그리고 시보네라고 하는 일본 편집샵이 있습니다. 오모테산도에 가면 만나볼 수 있는 샵인데요. 이게 또 뉴욕 한복판에 있으니까 되게 새롭더라고요. 일본 식기들, 뭐 일본 주방용품들 위주라서 꼭 구입은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특이하게 여기는 안쪽에서 뭐 먹을 수 있는 카페테리아가 있어요. 요기도 하고 구경도 하고 이런 느낌으로 많이 방문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넓은 매장에 이걸 어떻게 다 DP를 해놨는지 이런 거 보는 재미가 좀 있었어요. 이거 잔 죽이는데? 시본의 맞은편 쪽에 빈티지 샵이 한 3개가 같이 뭉쳐 있어요. 근데 여기 이 3개 다 괜찮았거든요. 한번 꼭 들러보세요. 도빈 스트릿 빈티지 쿱이라고 해서 여기는 안쪽에 보면 약간 가구들도 같이 파는데 특이한 게 이 가구들 느낌이 진짜 어디 남의 집에서 끄집어 내온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소품이랑 가구들이 있는 거예요. 찐 빈티지 샵? 샵 86이라고 하는 빈티지 샵이 있는데 여기는 입구는 되게 좁은데 안쪽에 들어가 보잖아요. 물건이 어마어마해요. 이날 들른 빈티지 샵 중에서 물건이 제일 많았던 가게 탑2에 꼽히거든요. 이 가게는 특이한 게 각 제품들을 카테고리별로 모아놨어요. 벨벳이면 벨벳, Y2K면 Y2K, 퍼면 퍼, 뭐 이런 식으로 모아놨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카테고리의 아이템이 확실할 때 방문하시면 좋을 만한 샵입니다. 대신 명품 제품들은 좀 한정적이게 보였고 제품들의 상태가 막 극과 극으로 나뉘기 때문에 꼭 꼼꼼하게 둘러보시기를 추천드리는 샵입니다. 여기가 지금 물건 많은 집 탑2에 꼽힌다고 했잖아요. 탑1은 뭐냐? 리컨 클로젯입니다. 야, 여기는 제가 쇼핑을 포기했어요. 옷이 많아도 너무 많아. 저기 끝까지 안 보여. 갇혔어. 엄청 많아. 와. 세상에. 옷의 미로. 와, 정말 충격받았던 빈티지 샵 중 하나입니다. 근데 싸기는 진짜 쌌거든요. 11.9. 제가 오늘 소개드린 모든 빈티지 샵 중에 가장 저렴한 샵이었는데 오, 그래도 그렇지. 야, 여기서는 나 쇼핑 못하겠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집에 가야 되니까 지하철역 쪽으로 걸어왔거든요. 멀스라고 하는 빈티지 샵이 있는데 느낌이 좀 좋은데? 블랙 앤 화이트. 여기는 컨셉이 확실합니다. 딱 3가지 컬러의 옷만 구비가 되어 있어요. 블랙, 화이트, 브라운. 블랙 앤 화이트 옷 사고 싶을 때 그냥 여기를 가면 돼요. 여기는 다 명품 빈티지 제품들이 놓여져 있었고 그래서 가격대는 조금 있지만 옷 상태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좀 사고 싶은 게 많았어요. 의외로 또 기본템 같은 아이템들이 많고 너무 튀지 않아요.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좀 예쁜 아이템을 득템할 수 있는 그런 샵이 아닐까라고 추천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쇼핑데이입니다. 마지막으로 소호를 햇도소 가장 처음에 방문한 곳은 보데 우먼입니다. 이 보디라는 브랜드가 미국 브랜드이기 때문에 현지에서 구입하는 게 조금 더 저렴하긴 했으나 제가 예상한 것보다 막 싸진 않았어요. Got to feel in heaven when 여기는 분위기가 좋았던 게 뭔가 남의 집 옷장을 뭔가 구경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플래퍼 스타일의 옷들도 있고 막 해군 스타일의 옷도 있고 옛날의 미국 정서를 자극하는 듯한 그런 레트로한 스타일들이 좀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약간 미국 하면 생각나는 브랜드가 있어요. AA를 만들었던 창립자가 로스앤젤레스 어페라
어페럴이라고 해가지고 새로 브랜드를 냈는데 아메리칸 어페럴하고 느낌 비슷하죠? 대박이다 이거. 추억의 양말. 제가 느끼기에는 옛날 AA보다 뭔가 퀄리티가 좀 떨어진 듯한 느낌이 들어서 좀 아쉬움이 남았던 브랜드였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팔로마 울이라고 하는 브랜드도 있어서 방문을 해봤어요. 여기는 스페인 브랜드인데 뉴욕에 되게 크게 매장이 있더라고요. 여긴 시스템이 좀 독특하거든요. 아, 원하는 제품의 번호에 체크를 해주면 내가 입어볼 수 있게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분식집 가시면 이렇게 종이 이렇게 주고 김밥 한 줄, 떡볶이 하나 이렇게 체크하잖아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이게 오히려 편해요. 내가 옷을 막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고 정확하게 소통을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시스템이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팔로마 울이잖아요. 그래서 니트웨어 제품들이 유명하기 때문에 지금 겨울 시즌에 가시면 바로 사서 입어볼 수 있는 아이템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이 바로 얼반 아웃피터스입니다. 피클과 올리브 지우개요. 아, 저 옛날에는 얼반 아웃피터스에서만 진짜 쇼핑을 했어요. 2층에 가시면 세일 코너가 되게 크게 있는데 여기 득템할 거 생각보다 많아요. 세일 제품들 둘러보시고 다른 제품들도 차근차근 겟해보시면 비슷한 제품을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하시기가 좋을 거예요. 이건 어때요? 83? 귀여운데? 오, 잘 어울린다. 진짜? 옆에 것도 이쁘다. 이거 어떻게 만들어? 자, 이렇게 해서 뉴욕 브이로그 두 번째 쇼핑편까지 모두 코멘터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샵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제가 소개드린 브랜드들과 모든 장소들에 대한 정보는 요 아래 더보기란에 담아두었으니까 구글맵 저장해 두셨다가 여행 가셨을 때 유용하게 꺼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쇼핑 코스들은 제가 앞서 소개드렸던 관광편과 함께 둘러보시면 동선 짜기에 훨씬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관광편도 같이 챙겨봐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고요. 우린 그럼 다음 패션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 And you know I'll